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진짜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매우 복잡하고도 중요한 인간관계의 한 단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공감 능력자 사이의 심리적 역학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혼돈과 질서 사이의 끊임없는 협상과도 같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심오한 깨달음 중 하나는 그들의 존재 전체가 거대한 환상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단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큰 부분이지만 더 깊은 진실은 그들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과대망상, 우월감, 그리고 통제력이라는 연약한 천을 엮어 스스로를 지탱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강력하고 매력적이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묘사하는 정교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변 사람들이 그 연극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때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는 바로 공감 능력자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타인의 감정 세계에 민감하고 깊이 조율하며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인정과 관심, 그리고 존재의 중요성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바로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생명수, 즉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의 자아 개념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축한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관심에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의존합니다. 관심은 그들의 거짓된 자아라는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산소와도 같습니다. 공감 능력자가 그 관심을 공급하는 동안 그들의 에너지와 연민, 그리고 인내심을 주는 동안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실제한다고 느끼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는 카드로 만든 집과 같습니다. 그 관심의 공급이 중단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붕괴는 공감 능력자가 한 걸음 물러서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 물러섬은 대단히 극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정면으로 맞서거나 폭발적으로 거부하는 형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그들의 조종에 휘말리기를 거부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거짓된 이미지를 더 이상 비춰주지 않는 미묘한 거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르시시스트는 일종의 실존적 위협을 경험합니다. 단순히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수준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그들은 자신의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신세계에서 자아란 뿌리 깊고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인정에 의해 끊임없이 지지되어야 하는 빌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의 붕괴는 그토록 심오한 충격을 줍니다. 공감 능력자의 관심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믿기 위해 필사적으로 봐야만 하는 이미지를 비춰줍니다. 그 거울이 없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자신의 내면에 있는 텅 빈 공간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애써 외면해온 그 공허한 말입니다. 공감 능력자의 관심 상실은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에 단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권력, 우월감, 통제력, 그 어느 것도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타인의 협조에 의해서만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협조가 끝나는 순간 환상도 끝이 납니다. 놀라운 점은 그 균열이 얼마나 빨리 나타나기 시작하는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극심하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로, 그 다음에는 절망으로, 그리고는 어떻게든 공감 능력자의 관심을 되찾으려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비난을 퍼붓거나 죄책감을 심어주려 하거나 다시 한번 매력을 발산하거나 유혹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거울을 되찾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를 되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자가 계속해서 그 연극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나르시시스트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그리고 노출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결코 견딜 수 없는 단 한 가지입니다. 노출된다는 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 즉 불안정하고 두려움에 차 있으며 의존적이고 속이 텅 빈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자의 물러섬이 단순한 거절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 정체성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오랫동안 공들여 유지해온 환상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소멸된다고 느낍니다. 타인의 관심과 인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들의 거짓된 자아는 실시간으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붕괴 속에서 그들은 가면 뒤에 항상 존재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연약하고 부서졌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그들은 환상을 지지하기를 거부하고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기를 거부하며 거짓된 중요성을 비춰주는 끝없는 거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평생을 바쳐 피해왔던 바로 그것, 즉 자기 자신의 공허함이라는 현실과 홀로 남겨집니다. 그 순간 환상의 붕괴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며 그들은 그것에 맞설 아무런 방어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통제력을 잃으면 나르시시스트는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의 현실과 마주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동, 조종, 그리고 모든 상호작용을 지배하려는 필사적인 욕구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핵심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존재한다고 인정조차 할 수 없는 폭풍 속에서 자신을 떠있게 해주는 심리적 구명정과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통제는 권력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통제 없이는 그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일부, 즉 정교하게 구축된 정체성 표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깊고 갉아먹는 공허함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생을 정교한 거짓 자아, 즉 자신감과 우월감, 중요성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면을 만드는 데 보냅니다. 이 가면은 연약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강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통제는 바로 그 강화가 계속되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지시할 수 있을 때, 감정적인 환경을 조종할 수 있을 때, 공감 능력자의 인식을 지배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가면은 굳건히 유지됩니다. 그러나 통제력이 흔들리는 순간 환상은 비틀거리기 시작하고 그 아래의 진실이 터져나오려 위협합니다.
공감 능력자에게 이것은 놀라운 광경일 수 있습니다. 한때 그렇게 확신에 차고 이풍당당하며 자신만만해 보였던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관계의 역학을 지배할 수 없게 되자 갑자기 그 외관에 균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좌절이나 짜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절망, 그리고 공황입니다. 비록 분노나 비난을 통해 표현될지라도 나르시시스트는 내면의 공허함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외부로 돌립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지배력을 되찾기 위한 시도를 강화하며 밖으로 투사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들이 통제라는 방패 없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는 현실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진실 사이에 세운 벽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관리하고 조종할 수 있는 한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결코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정의하는 공허함과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공허함은 일시적인 지루함이나 불만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오한 공백, 진정한 정체성의 부재, 자아의 안정성의 완전한 결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완전하더라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 즉 가치, 신념, 관계의 기반을 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외부의 긍정에 의존하는 인공적인 구조물로 대체했습니다. 통제력이 사라지면 그 비계가 무너지고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그토록 악랄하게 싸우는 이유이며 책임을 회피하고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하는 생각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통제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이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견딜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허함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는 것, 일종의 심리적 질식으로 존재감 자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상실을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소멸로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통제 없이는 그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을 더욱 놀랍게 만드는 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건강한 개인들이 의존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성찰하며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평생을 부정해온 바로 그 결점과 취약점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조종, 강요, 그리고 지배력을 재확립하려는 시도에 더욱 매달립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자나 다른 중요한 인물이 그들의 각본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 아무리 강력하게 저항하더라도 균열은 넓어지고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행동이 가장 극단적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분노로 폭발하거나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주려하거나 절망에 빠져 관심을 구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무작위 반응이 아닙니다. 통제라는 환상의 구멍을 메우려는 나르시시스트의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모든 전술, 모든 분출, 모든 계산된 행동은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을 다시 그림자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세게 싸울수록 그 공허함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공감 능력자에게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 대한 집착은 힘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함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제공할 수 있는 끊임없는 확신 없이는 삶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어진 정체성의 취약함이며
외부의 인정으로 지탱되지 않는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공감 능력자가 통제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면 뒤에 항상 존재했던 나르시시스트의 적나라하고 여과 없는 현실입니다. 공급원의 상실은 그들의 깊은 의존성과 숨겨진 취약성을 폭로합니다. 이 진실은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는 핵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 통제, 우월성의 이미지를 투사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지탱하는 것은 내면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고 불리는 것 없이는 심리적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어내는 관심, 찬사, 두려움 또는 감정적 에너지는 연료처럼 기능하며 그것 없이는 그들이 공들여 만든 페르소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자아감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과 달리 나르시시스트는 안정적인 중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반사된 이미지로부터 정체성을 빌려와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지배하려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극도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 의존성이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지만 그들은 과대망상으로 그것을 가립니다. 그들은 자급자족하고 범접할 수 없으며 심지어 우월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아상이 있습니다. 모든 상호작용, 모든 관계, 모든 정복은 궁극적으로 이 연약한 자아를 지탱하기 위한 안정적인 공급 흐름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그들은 기초 없는 건물과 같습니다. 잠시 동안은 순전히 의지력으로 서 있을지 모르지만 필연적으로 구조는 무너집니다. 가장 일관되고 민감한 공급원인 공감 능력자가 물러날 때 그 노출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종종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높은 민감성 때문에 공감 능력자는 연민, 이해, 심지어 학대에 대한 반응 방식 등 깊은 감정적 반응을 제공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반응성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중요하고 의미 있으며 세상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안심시켜줍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자가 패턴을 인식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적 연료 제공을 중단하면 나르시시스트의 의존성이 드러납니다. 갑자기 통제와 조종의 층 아래 숨겨져 있던 것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한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나르시시스트는 외부의 강화 없이는 환상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하고 절박하며 무능한 존재로 드러납니다. 이 의존성의 노출은 그들이 지키려는 정체성과 모순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독립적이며 우월한 존재로 자신을 내세우지만 그들의 생존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모순은 공급이 끊겼을 때 명백해집니다. 그들은 합리화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침묵이나 물러섬에 의해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만함 뒤에 숨겨져 있던 그들의 취약성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 극단적인 감정, 또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의 형태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나르시시스트의 전략은 강화됩니다. 그들은 거짓 약속, 갑작스러운 애정 표현 또는 극적인 변화 주장으로 공감 능력자를 다시 끌어들이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노로 돌변하여 어떤 감정적 반응이라도 이끌어내기 위해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희생자 역할을 하며 애처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반응은 형태는 다양하지만 동일한 근본적인 현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의존적이며
공급 없이는 자신들이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취약성은 전통적인 의미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존적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형성된 적이 없는 자아의 취약함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먹여주지 않을 때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공허함입니다. 이것이 공감 능력자의 물러섬을 그토록 중대한 순간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급이 항상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자신의 존재감 전체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자의 예측 가능한 반응,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꾸준한 감정 에너지의 흐름에 의존합니다. 그 역학의 상실은 그들을 완전히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마치 발밑의 땅이 꺼지고 갑자기 그들이 내내 피해왔던 공허 속에 매달리게 된 것과 같습니다. 어떤 허세도 그 순간의 공황을 숨길 수 없습니다. 어떤 오만함의 표현도 자신의 생존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다른 사람이 계속 게임에 참여하려는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공포를 완전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숨겨진 취약성은 지배의 시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실의 순간에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조종과 통제 아래 조심스럽게 감춰져 있던 균열이 터져나오며 무력함에 가까운 심오한 의존성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자립할 수 없고 진정한 정체성에 기반을 둘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참여 없이는 자신의 가치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가 끝나면 힘의 환상을 유지하는 능력도 끝납니다. 공급의 상실은 그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면을 벗깁니다. 그것은 오만함, 조종, 그리고 통제를 위한 끊임없는 소나기 아래에 심오하게 연약한 자아가 놓여있다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외부의 인정이라는 비계 없이는 자신의 공허함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아 말입니다. 가면이 떨어져 나가면서 분노, 공황, 그리고 절망이 드러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공감 능력자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의지해왔던 역학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표면으로 드러나는 감정적 반응은 온화하거나 절제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폭발적이고 혼란스러우며 연기 아래 항상 숨겨져 있던 것을 깊이 드러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수년 동안 우월함, 매력, 통제 또는 무관심의 가면을 쓰고 그 아래에 있는 연약하고 겁에 질린 자아를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자가 함께 놀기를 거부하고 더 이상 공급을 제공하지 않을 때 그 가면들은 버틸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미끄러져 내리고 그 자리에 날 것에 여과되지 않은 감정들이 표면으로 올라와 공감 능력자와 나르시시스트 자신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분노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이자 가장 알아보기 쉬운 반응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통제와 관심의 상실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저항받는 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소멸처럼 느껴집니다. 분노는 지배력을 다시 주장하고 공감 능력자를 위협하거나 압도하여 다시 순응하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협하고 복종시키기 위해 고안된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이면에는 공황이 있습니다. 그 경로는 그들이 원하는 힘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벽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는 사람, 자신의 취약성이 노출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의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그 공황은 종종 위장되어 나타나지만 그 뿌리는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안정적인 내면 세계가 없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견고하지도 자립적이지도 않으며 공감 능력자의 물러섬은 이 사실에 잔인한 빛을 비춥니다. 그들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기반이 실시간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공황에 빠집니다. 그들은 자신을 실제하게 만들었던
꾸준한 인정의 흐름 없이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 부재 속에서 내면의 공허함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분노, 조종 또는 애원을 통해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그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은 이 내면의 붕괴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빠르게 뒤따릅니다. 분노가 위협에 실패하고 공황이 평형을 회복하지 못할 때 절망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때 나르시시스트는 모순적이거나 일관성이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전술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애원하거나 변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동정심을 얻기 위해 자신을 희생자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 조작에 의존하여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되찾기 위해 극적인 제스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절망은 그들의 의존성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들, 즉 분노, 공황, 절망은 무작위적이거나 일시적인 탈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아 감각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사람의 진정한 반응입니다. 한때 세상을 자신감 있게 활보하게 해주었던 가면들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관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자가 자신의 역할을 거부할 때 공연은 무너지고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지배, 매력 또는 우월성의 역할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대신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한 사람의 날것에 여과되지 않은 혼돈입니다. 가면에서 현실로의 전환은 종종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상처받지 않는 존재로 보이게 하려는 속임수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급의 상실은 그 속임수를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내뿜는 분노, 그들을 압도하는 공황,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절망은 모두 같은 근본적인 진실의 증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없이는 그들은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면이 떨어져 나갈 때 그들의 감정적 불안정성은 평생을 부정해온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공감 능력자에게 이 폭로는 고통스러우면서도 명확할 수 있습니다. 한때 지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깊이 파괴적이고 두려운 면을 드러내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공연 뒤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의 진짜 모습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분노, 공황, 절망은 힘의 표시가 아니며 진정한 애착의 표시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공급의 부재 속에서 붕괴하는 파편화된 정체성의 몸부림치는 반응입니다. 공감 능력자의 침묵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공감 능력자가 논쟁, 설명 또는 심지어 치유하고 고치려는 시도를 통해 관계에 참여하는 한 나르시시스트는 끌어낼 연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발에 대한 모든 말, 모든 감정적 반응, 모든 방어는 공급의 한 형태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생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그럴 운명이었습니다. 당신이 치유와 자기 발견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심오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 경험이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당신의 목적을 정의하는 방식을 재구성했습니다. 한때 압도적인 패배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지 유해한 상황에서의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였으며 진정한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거짓된 것을 무너뜨리는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별의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신의 개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들,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사고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을 때 버림받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처음의 반응은 종종 혼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당신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대신 당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개입하고 있었다면요? 그 이별이 상실이 아니라 신성한 보호의 행위였다면 어떨까요? 당신을 조종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단절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개인들은 통제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그들의 인정을 구하며 그들의 승인에 의존하게 되는 심리적 공간에 당신을 둠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성장을 허용하는 역학이 아닙니다. 당신을 가두는 역학입니다. 더 높은 힘이 개입할 때, 상황이 이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서 밀어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해방입니다. 당신이 잃는 관계, 희미해지는 연결, 당신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 이 순간들은 무한정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호입니다. 근본적으로 무언가 잘못 정렬되었다는 신호. 당신의 미래의 자아, 즉 더 강하고 더 인식하고 무엇이 옳은지에 더 잘 맞는 자아는 당신이 있던 환경과 공존할 수 없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관계는 수리될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놓아줄 운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놓아주기를 거부할 때 우주, 신 또는 당신이 그 더 높은 지성에 어떤 이름을 붙이든 그것이 개입하여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줍니다. 당신이 독성 관계를 넘어 성장할 운명일 때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제거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당시에 그것을 이해하든 그렇지 않든 말입니다. 독성 관계의 끝은 개인적인 결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을 담을 수 없는 공간을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이 개인들과 분리되었을 때 우주, 신 또는 운명이 그들을 당신의 길에서 제거했을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그것은 은총의 행위입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였음이 드러날 과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판단은 진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력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들의 평가는 도덕적 청렴성이나 진정한 분별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보존과 지배에 근거합니다. 그들은 명확성을 가져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격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깎아내리기 위해 판단을 내립니다. 그들의 판단의 목적은 무엇이 옳은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의 통제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권위의 환상 아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마치 그들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인식이 다른 누구보다 명확한 것처럼, 그들만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이해하는 것처럼 자신을 내세웁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옳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옳아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판단이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때 당신은 그들로부터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들의 비판을 내면화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들의 변화하는 인식이 당신의 자존감을 좌우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가장 큰 무기를 빼앗습니다. 고통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할 것, 억제해야 할 것,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할 것으로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단지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이며 스승이며 거짓된 것을 벗겨내고 진실한 것만을 남기는 정죄하는 힘입니다. 독성 개인들과의 분리가 일어날 때 뒤따르는 고통은 처벌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죄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결코 남아서는 안 될 것으로부터의 필연적인 단절입니다. 그들이 없는 지금 당신은 낯설게 느껴지는 자신의 버전과 마주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욕망에 맞게 만들어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내면의 전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심어준 조건화된 신념과 당신의 진짜 모습이라는 진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당신을 비판하고 의심하고 그들이 켜이 악용한 모든 불안감을 상기시키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던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 수년간의 조종, 두려움, 자기 의심 아래 묻혀있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처음에는 희미하고 주저하며 불확실하지만 다시 들리기를 기다리며 거기에 있습니다. 독성 관계에 머무는 고통은 정체성을 침식하여 사람을 약하고 의존적으로 만드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별의 고통은 성장의 고통입니다. 그것은 더 강한 것이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거짓된 것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합니다. 의심의 순간, 갈망의 순간, 치유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은 영원히 남을 것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결코 남아서는 안 될 것만을 태울 뿐입니다. 외로움은 종종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공허함, 고립의 장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한 단계이며 환상이 벗겨지고 명확성이 나타나며 진정한 힘이 단련되는 필수적인 기간입니다. 독성 관계에 의해 남겨진 공간에서 새로운 것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조종이 아닌 자존감과 내면의 안정성에 기반을 둔 기초입니다. 이것이 고독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을 벗겨내고 진짜인 것만을 남깁니다. 그리고 진짜인 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판단의 무게 아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에 기반을 두고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판단에서 벗어나 진실과 자신을 일치시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한때 그토록 중요하게 보였던 것들, 다른 사람들의 의견, 인정에 대한 필요성, 자신을 증명하려는 투쟁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했던 많은 것들이 결코 현실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환상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는 형태로 자신을 구부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크고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꾸준하며 깊이 강력합니다.
당신의 자유가 그들의 권력 환상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이 틀렸다고 몰아붙일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지점입니다. 오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홀로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으면 놀라운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판단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더 명확해지고 당신의 결정은 더 확고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주어질 수 없는 곳에서 승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정의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외부 상황, 여론의 변화, 한때 당신을 통제하려 했던 사람들의 조종에 의해 흔들릴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인정보다 더 깊은 것에 뿌리를 둔 평화입니다. 당신이 그곳에 도달했을 때, 당신이 그 진실 속으로 완전히 들어섰을 때,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당신에 대한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즉 소음, 방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실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필사적인 시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때 당신을 묶었던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명확하게 보고 진실과 일치하는 것에서 오는 자유를 맛보면 당신은 결코 다시는 거짓에 의해 자신을 정의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